피곤이 밀푀유나베처럼 차곡차곡 쌓인 저녁 8시에 목욕탕에 가면 침침한 눈이 순정 만화 주인공의 다이아몬드 박힌 눈망울로 바뀐다. 어깨에 얹혔던 생존과 생계의 짐은 간대없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목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운이 좋으면 마음의 괴로움과 영혼의 그을음까지 씻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지난 주말은 마치 장맛비처럼 쉼없이 비가 내렸는데요. 온 세상이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팍팍하고 건조하기만 한 일상에 수분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 생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4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정혜덕의 아무튼 목욕탕입니다. 출판사 위고의 아무튼 시리즈 36번째 책인데요. 어느 목욕탕 애호가의 생동감 넘치는 목욕탕 이야기가 맛깔나게 담겨 있습니다. 집집이 화장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동네 목욕탕들은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대중목욕탕만의 운치와 매력 아는 사람은 알걸요? 사실 저도 동네 목욕탕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훈훈한 열기가 훅 끼치는 목욕탕 속으로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온탕 애호가. 집에서 단골 목욕탕까지 5분 거리다. 지하 3층 여탕 문을 열고 휴게실 매점 앞에 놓인 아크릴 상자에 입역권을 넣는다. 열쇠 번호에 해당하는 옷장을 찾아 문을 연다. 두툼한 겉옷부터 가벼운 속옷까지 하나씩 벗어 개켜 넣은 뒤 옷무더기 위에 안경과 핸드폰을 얹고 잠그면 투명하고 묵직한 유리문, 진짜 목욕탕 문 앞이다. 유리문을 열면 온몸이 따뜻한 기운에 휘싸인다. 각종 비누와 바디 클린저, 샴푸 향이 살냄새의 물내음과 뒤섞여 콧속으로 밀려든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타일벽과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고 울리다가 물소리와 합해져 귓가에 번진다. 명확하게 인식되는 소리가 없어서 오히려 안심이 된다. 알아들어야 할 말, 듣는 순간 반응해야 하는 말에 치였던 기가 비로소 쉴 수 있다. 탕에 들어가기 직전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야심한 밤 꼬들꼬들한 라면을 젓가락으로 막 집어들 때와 견줄만한 순간. 온탕에 푹 들어가 앉으면 물이 턱 밑에서 찰랑거린다. 적당하게 따뜻한 물에 목만 내놓고 앉는다. 참선이나 명상을 하듯 마음의 요동 없이 차분히 몇 분간 머무른다. 몸에 온기를 채우는 것, 오직 그것에만 집중한다. 온탕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따뜻함이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 싶으면 열탕으로 옮겨간다. 발을 넣으면 뜨끔뜨끔하다. 종아리까지 담가 열기에 적응이 되었을 때 과감하게 몸을 담근다. 뜨끔뜨끔은 뜨끈뜨끈으로 바뀐다. 나는 딱 거기까지다. 온탕은 건너뛰고 열탕으로 직행하느니 사우나실 바닥에 드러눕는 일을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5분도 못 견디고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냉탕은 말할 것도 없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수준이니 목욕탕 애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면 그래, 온탕 애호가쯤으로 해두자. 어른들의 탕. 잠실의 아파트 전세금은 나와 동생들 키가 자라듯 매년 올라갔다. 엄마는 은행에서 예금만 해봤지 대출 같은 걸 받을 줄은 몰랐다. 잠실에 살면서 집을 장만할 여유도 기회도 잡지 못했기에 용산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간 아파트에서 길을 건너면 원효로 주택가였다. 낮고 오래된 주택가로 돌아온 셈이었는데 잠실의 상가와 쇼핑몰을 쏘다니며 10대 시절을 보낸 내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빛바랜 동네였다. 그런 동네에서 유일하게 정을 붙인 공간이 목욕탕이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열탕에 들어갔다. 열탕은 목욕 연차가 내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아줌마 할머니의 공간이었다. 열탕에 손끝을 넣어보면 화끈거렸다. 그런 물에 들어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어른들이 어린 내 눈에는 무척 신비로워 보였다.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저 불지옥에 도전해보고 싶다.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탕 끝에 살짝 앉아 발 하나를 담갔다 빼고 넣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몸을 담근 순간 온몸에 꼬집는 듯한 느낌이 전신에 퍼져갔다. 나 죽었다 싶은 찰나에 온탕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원한 느낌이 밀려들었다. 나쁘지 않았다. 어린 몸, 젊은 몸, 늙은 몸. 맨몸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 사회적 지위나 소유의 많고 적음 따위는 수증기처럼 흩어진다. 목욕탕에서는 몸의 나이만 두드러진다. 어린 몸, 젊은 몸, 늙은 몸. 어떤 몸이든 종국에는 늙게 되어 있다. 몸에는 인생의 자취가 새겨진다. 연로한 어르신의 둔부에 있는 검은 자국도 그런 자취의 일부다. 피부가 얇아져 뼈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살에 멍이 든다. 그래도 목욕탕에 간다. 목욕을 좋아하지만 시부모님의 목욕탕만큼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세댁은 중년의 아줌마가 되었다. 이 정도 나이면 목욕탕에서 꺼리낄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 이전처럼 탕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자칫 목욕이 길어지면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진다. 탕에서 나오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알몸으로 119 대원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어도 혼자 목욕탕에 올 수 있을까? 80을 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발로 걸어서 목욕탕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다. 내 상태도 문제지만 그때까지 동네 목욕탕의 간판불이 꺼지지 않아야 가능하다. 작가의 책 속에는 목욕탕과 관련된 책 소개와 전국에 30년 이상이 된 목욕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중 서울의 목욕탕이라는 사진집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바로 책을 주문해 읽었습니다. 사진집 서울의 목욕탕을 기획한 6699 프레스의 이재영님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2202곳이었던 서울의 목욕탕은 2018년 현재 967곳으로 줄었고 대부분 폐업하거나 대형화되었다. 그중 30년 이상 된 목욕탕은 132곳이 남았다. 대부분의 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은 도시와 산업화를 거듭하면서 산 가까이에 배어있던 오래된 정취를 힘없이 잃어갔다. 동네에서 주민들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산 가까이에서 느긋한 쉼과 지역 커뮤니티를 제공했던 목욕탕도 예외가 아니었을 터. 목욕 문화가 집으로, 찜질방으로, 워터파크로 변천하면서 동네의 작은 목욕탕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우리 삶 안에서 시대의 변화를 함께 견뎌온 목욕탕을 찾고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당대의 장소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목욕탕을 새로이 살피고 견딤이 축적된 현재를 기록하는 것. 그렇게 서울에 30년 이상이 된 목욕탕을 찾아다녔고 장소의 고취와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자 했다. 1967년에 문을 연 목욕탕부터 대나무에 둘러싸인 목욕탕,
매년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주민 친화적 목욕탕과 노부부가 젊을 때부터 함께 운영해온 목욕탕. 탕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목욕탕.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제 곧 폐업을 앞둔 목욕탕. 그리고 굳게 문이 닫힌 채 더는 손님을 기다리지 않는 목욕탕까지. 사진가 박현성의 시선이 닿은 사진 속 서울의 목욕탕은 자라고 떨어지며 덧붙여진 세월의 내밀한 표피가 담겨 있다. 한 곳에 정체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질 현재로서 말을 걸고 있다. 이 책에 있는 목욕탕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책에 바람이 있다면 빠르게 변모하는 차가운 서울에서 각 장소 고유의 질감과 기억을 따라 30년 이상 견디며 온기를 축적해온 목욕탕에 관한 수집이자 도시를 읽는 다양한 시각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 가까이에 있던 존재가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서울의 따뜻했던 곳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사진집에는 각 목욕탕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목욕탕에 깃든 세월과 표정들이 담긴 사진들이 담겨 있는데요. 세월을 막을 순 없지. 원망해도 소용없잖아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라는 말씀이 어찌나 안타깝게 다가오던지요. 오랜 세월 서민의 삶 속에 자리하며 곁을 내어주었던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욕심일까요? 문득 코로나로 미루어두었던 목욕탕이 간절해집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을 통한 책여행 후기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